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월요일 순서 투맨쇼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조한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오늘 투맨 설문요. 네. 오늘 밤에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야식을 네. 먹고 행복하겠다. 네. 네. 그리고 2번이 안 먹고 건강해지겠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겠다. 원장님은 어떤 1번이세요? 2번이세요? 뭐가 정답이냐고 여쭙는 게 아니라 네, 아니 개인적인, 개인적인. 저는 어떻게 하느냐? 네네. 저는 먹습니다. 집사람이 방송을 듣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듣고 계세요? 먹는데 네. 지구상에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좋은 거 아니다. 네, 틀리지 않아요. 나쁜 거라고. 그게 왜?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보시는 네. 밤에 야식이 안 좋은 이유. 네, 원래 10시에서부터 네네. 잠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우리 네.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수면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때 음식이 만약에 뱃속에 가득 찬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네. 소화하느라고 바쁘지 우리가 몸이 회복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이런 작용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몸이. 많이 먹어서 뭐 살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게 네. 아니에요. 그리고 늦게 먹는 게 더 살찐다는 연구도 있어요. 10시에서 2시에 호르몬 분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3시에 먹는 건 어때요? 똑똑한데? 창의적이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먹겠다는 이 의지, 강한 의지. 근데 벌써 보내주고 계십니다. 카카오톡으로 우리 1230 WOORI 1230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기어코 2번입니다 오늘. 그렇죠.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뭐 세상에 닥터도 드신다는데 네. 누가 말리겠어요? 아니 근데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네네. 저는 어떻게 하겠냐고 여쭤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를 한 것이지. 그렇죠. 네.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은 네. 밤에 야식 먹고도 네. 전혀 문제 없어요. 개인차가 크죠. 네. 10대 그 주로 나이로 갈리는데 네. 10대 20대까지는 웬만하면 몸이 견딥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자도 몸에 자면서도 몸의 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칼로리를 한 몇백 칼로리씩 태워주면 네네. 괜찮은데 정말 물만 먹고도 살찌는 체질인 분들은 네네. 계시잖아요. 있죠. 예, 그런 분들의 경우는 뭐 조금만 먹고 자도 그걸 고스란히 간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동훈 씨도 물만 먹고 아니죠. 어제 한치 먹고 살쪘죠 지금. 그렇죠. 어제 한치를 맛있게 먹었어요 밤에. 네. 그랬더니 얼굴이 한 2배가 돼서 됐어요. 라면 드셨으면 터졌겠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개인차예요. 라면 먹고 자도 안 붓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렇죠. 축복받은 유전자예요, 진짜 대단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설문과 지금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네. 오늘 주제는 당신이 살을 못 빼는 이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진영진 씨를 보면서 네가 살을 못 빼는 이유 그랬죠. 아주 직설화법이에요. 수가 꽂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누가 들으면은 진영진 씨가 살찌고 뚱뚱한 줄 알겠어요. 저 살찌고 뚱뚱해요. 날씬하시죠. 살찐 건 저죠. 네, 나이가 있으신데. 아니 근데 근데 이것도 듣기 싫겠다. 근데 운동 최근에 한 달 정도 네. 게을리하고요. 네.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마음대로 먹었더니 배가 조금 나왔나요? 튜브가 생겼어요. 옆에.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난 분명히 운동을 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진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살을 못 빼는 이유. 네.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네. 저희가 2달 전에 했었어요. 네. 운동을 하고 다 망쳐버리는 7가지 방법을 들고 네. 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위안을 삼으시는데 전혀 잘못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예. 오늘도 조금 그런 것들을 다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하여 당신이 살을 못 빼는 이유.
팍 그냥 가슴에 네. 네, 다가 보시겠네요. 우리가 예상 해볼까요? 동호 씨 뭐일 것 같아요? 나이. 나이. 이 나이에 따른 메타볼리즘의 어떤 슬로우해지는 이런 오. 현상들. 분명히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쵸. 네. 분명히 한글로 다 있는 단어를 괜히 영어로. 영어로 네. 뭔가 전문 지식인 것처럼 해주고 계시네요. 4년제 나왔으니까요. 나이는 억울하다. 억울해요. 근데 나이도 사실 맞을 것 같아요. 나이도 조금 영향을 미치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면 신체 대사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예전보다도 뭐 운동량을 2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네. 한번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살을 못 빼는 이유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전- 나올 수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잠과 다이어트의 관계. 제가 잠박사잖아요. 맨날 잠자라고. 네. 녹음 떠놓아야 된다 그래서. 아 오늘도 사실 결론은 잠 잘 자고 예? 미리 예상해 봅니다. 저거 뭐, 조심스럽게 운동 좀 먹을 네. 거 잘 먹고 먹고, 올게닉 먹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말고 예. 요걸로 그거는 끝나죠 오늘. 마치 이런 거예요. 네. 왜 홍시 맛이 났느냐? 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났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론 근데 났으니까. 어차피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네. 한번 내가 볼 지켜보겠습니다. 때는 단어 2개만 바꿨을 자,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하려고 정말 힘들었어요. 자 일단, 오늘 소개해 네. 주시죠. 우리가 결국 살을 못 빼는 이유. 미국 전 국민의 3분의 1이 비만이잖아요. 네네.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 3분의 1이 뭐예요? 한 70, 80%는 살찐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만이 3분의 1이고 네. 과체중까지 합하면 한 75%니까 와. 사실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극히 드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살이 나날이 찌어가는 건 결국은 뭔가 그 살 빼는 거에 대한 다이어트 클리닉 이런 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살찐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먹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먹고 있는데 더 살이 찐 거거든요. 한 50년, 60년 전보다는 더 먹겠죠. 근데 10년, 20년 사이엔 큰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 것. 네. 뭔가 우리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살을 못 빼는 이유는 네. 살을 빼려고 요거저거 시도해 보시고 계실 텐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못 빼거나 아니면 전혀 들어도 못 봤다. 몰라서 네. 모르고 있거나 예, 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 먼저 우선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내가 왜 살이 찌는가? 운동을 안 해서 살찐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죠. 젊었을 때는 운동 많이 해서 날씬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 네. 운동을 뭐 얼마나 했어요? 처녀 때도 운동을 거의 안 했을 안 텐데.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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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날씬했단. 그러니까 운동이 아닌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이게 건강을 유지하기는 좋지만 이게 살 빼기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운동 자체는. 네, 네. 예, 그리고 이런 거예요. 암을 예방 음식을 예. 깨끗한 음식 먹고 유기농을 먹고 뭐 식품 첨가물을 줄이고 해서 암을 예방하기는 쉽지만 가능하지만 네. 한번 암이 된 환자가 그렇게 먹는다 그래서 암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유전자가 DNA가 변형된 상태의 암세포를 되돌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살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해서 내가 지금 나의 현재의 체형, 체지방 이런 걸 유지할 수는 있지만 네. 한번 쪄버린 그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버린 거를 다시 되돌리기는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러 네. 헬스 트레이너를 붙여가지고 예.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보면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다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트레이너 분들이 예, 사실 식단을 식단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신경을 네. 써주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식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투자해야죠. 예. 이게 사람이 항상 습관 붙이고 꾸준하기가 어려워서 맞아요. 안 되는 거고 예,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 네. 그러니까 살 빼기에는. 네. 네. 두 번째, 네. 그리고 살 빼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다 그렇게 네. 알고 있죠. 예. 네. 네. 근데 사실은 정반대.
네? 예, 정반대. 근육 운동이 예. 오히려 더 살 빼기 좋고 네. 유산소 운동은 살 빼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유산소 운동은 뭐에 좋냐 그럼 심폐기능. 혈액순환. 이것도 건강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그렇죠. 혈액순환과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내가 혈압, 고혈압, 저혈압이 되지 않고 네. 이걸 잘 유지한다는 거, 그리고 폐활량을 좋게 유지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좋지만 살 빼는 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력 유산소 운동은 운동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칼로리가 타요. 네. 근데 그게 끝남과 동시에 몸의 대사도 같이 떨어져서 정상으로 그냥 돌아와요.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근육 운동은 예. 근육 운동하고 나면 다음 날도 쑤시죠. 네. 힘들어요. 네. 네, 힘들어요. 네. 네. 제가 근육- 맨날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네. 맨날 끙끙 앓아요. 네. 근육 운동은 운동이 끝나고 나서 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쉴 때까지도 계속 살을 빼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올라간 메타볼리즘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예, 그래서 오히려 유산소 운동이 살 빼는데 좋다. 이것도 틀린 정보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사실은 좀 저희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근육 운동을 해라. 근육 네. 운동이 더 네. 낫다. 네. 그리고 운동도 먹는 게 사실 우선이다. 어떻게 보면. 예. 그게 그렇죠. 우선시되고 운동이 그리고 좋은 나서 전략은 아니다. 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라. 네. 그래야지 칼로리 소모가 훨씬 더 높아진다. 특히나 음. 그 운동을 이렇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초콜릿 볶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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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자극받아서 맞아요. 운동을 시작하는데 네. 그게 올바른 이제 그 운동을 하려고 마음 잡고 운동을 하려고 내가 그 꼴로 삼기에는 네. 별로 이렇게 좋은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초콜릿 볶음은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유지가 안 돼요. 네, 바디빌딩이라고 안 돼요. 부르잖아요. 네, 바디빌딩을 잠깐 하는 건데 프로들도 네. 계속 그 몸매를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맞아. 그- 경기 때만 그래요. 그래요. 그 사진을 찍은 연예인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운동이 쓸데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운동의 장점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폐기능 이런 것 때문에 네, 누구나 네. 해야 되죠. 네. 운동을 또 전혀 안 하고 건강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완전. 그렇죠. 예, 하지만 많이 안 하죠. 어. 네, 서울대 안 하고 서울대 가고 싶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운동을 안 하지만 공부 안 건강하기를 바라는. 공부 안 하고 어, 서울대 가는 거.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운동은 꼭 해야 되지만. 어. 그리고 근데 하지만 그 살 빼는 것이나 그 초콜릿 볶음을 네. 보고 운동을 하면 더 포기하기 쉽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무 막 연예인처럼 되려고 이런 거보다 물론 네네. 목표는 있어야겠지만 네. 또 뱃살을 빼려면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예, 이것도 완전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 윗몸 일으키기는 뱃살 빼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네. 네. 이게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500g을 이제 지방을 빼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25만 번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네. 25만 번쯤. 25만 번 이렇게 하면 된대요. 7년 동안 네. 하루도 빼지 않고 네. 하루에 100번씩 하면 25만 개라 그래요. 7년 동안. 7년 후에는 그럼 그러면 500g. 500g 빠지는 거예요. 네, 지금 500g 빼서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5kg를 40파운드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복근이 되게 작은 근육에 속해요. 오. 큰 근육으로 운동을 해야 칼로리 소모가 많고 아까 내가 소파에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계속 네. 예, 대사가 올라가서 살을 빼고 네.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길 바라는 건데 네. 예, 큰 근육을 운동을 해야 지방 연소가 빠르다. 그러면은 허리도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온몸에 전체적으로 살이 빠지면 예. 허리나 이런 데도 자연스럽게 먼저 빠지게 되는 거죠. 거죠. 많이 차 있던 데가 먼저 되는 게 눈에 띄게 빠지게 되는 근데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실 네. 우리 인체 구조 중에 예.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엉덩이, 허벅지. 그렇죠. 허벅지라고 허벅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쿼트를 많이 권하더라고요. 예. 음. 네. 맞습니다. 음. 그 제일 효율적인 게 스쿼트고 허벅지하고 가슴 운동인데 네, 네.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그럼 결국 스쿼트. 네. 이 제일 좋은 운동이죠. 그러니까 큰 근육을 운동을 해서 몸의 전반적인 칼로리를 다 빼주는 예. 그런 식이 되는 거네요. 네, 팔뚝살도 마찬가지예요. 팔을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네. 새처럼 이렇게 아령 들고 네, 네, 하시죠. 한다고 해서 팔뚝살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스쿼트를 하면 오히려 팔뚝살이 오히려 빠진다. 팔뚝살이 쑥 빠지죠. 스쿼트를 하면 온몸이 다 빠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실. 예. 아니 스쿼트 100개씩 네. 3개월 정도만 하면 정말 눈으로 보인대요. 예. 정말로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어휴. 저 100개 허벅지. 100개 했다가 예.
이틀을 못 걸었어요. 뭘 들고 100개를 하셨어요? 저 그냥 맨몸으로. 맨몸으로 100개. 앉았다 일어나기 100번. 네. 근데 그게 와.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그게 이틀을 못 걸어 다녔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저희 집사람이 운동을 안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의지로 억지로 네. 한번 해봤어요. 데리고 같이. 네. 예. 스쿼트를 네. 20개를 하고 10초를 쉬고 그다음에 15개를 하고 10초를 쉬고 네. 그러니까 한 35개 했잖아요. 네. 그다음 날 계단을 못 올라. 못 올라가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른 자세를 제대로 하고 나면요. 안 하던 사람이 하잖아요. 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100개면은 진짜 기어다니셨겠네요. 광고를 들어야 되는데 요거 조금 마무리하실 게 있나요? 지금? 이 정도 됐어요. 네, 이 정도 됐어요. 광고 네.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또 이어서. 준비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순서 투맨쇼 1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로 이야기 꾸며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을 못 빼는 이유에 음.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난 분명히 운동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하나 음. 좀 그 박사님하고 좀 의견이 비슷한 게 있는데 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요. 예를 들면 그 육류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육류가 사실은 애들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게 이 농가들의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방 살이 붙게 만드는 뭔가를 주사나 이제 호르몬제가 뭐 그거뿐만 아니라 사료도 사료도 마찬가지겠고 그렇고. 모두 어쨌든 그 농가에선 최대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살을 많이 붙여서 팔아야만 네.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먹다 보면 자연히 우리도 뭘 안 먹어도 살이 막 붙을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검출이 돼서 많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소고기나 이런 데서 원래는 소가 그라스를 먹고 풀을 네. 뜯어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 사료를 쓰잖아요. 네, 더 네. 빨리 크고 음. 그리고 그 지방 사이에 근육 사이에 지방이 낀다 그래요. 맞아요. 고기가 부드러워져서 네네. 뭐 이런저런 목적으로 옥수수를 먹인다 하는데 옥수수가 소화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네. 뱃속에서 부패를 한대요. 아. 도축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살모넬라균이나 이런 게 감염되면 가끔씩 그 뉴스에 나와서 소고기 리코라고 네, 이제 네. 그런 그게 사태들이 그런 얘기예요. 벌어지는 건데 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지난번에 어떤 미국 레스토랑을 가서 거기서 나오는 스테이크가 네. 봤더니 정말로 뭐 그 그라스페드? 잔디밭에서 그라스페드. 키운 자연스럽게 키운 소라인데. 근데 요즘 또 문제가 된 게 예. 그라스페드가 예. 평생을 소가 그 옥수수를 먹고 크다가 예. 잠깐 먹고 잠깐 도축되는 그라스페드를 거예요. 먹고 그라스를 먹고 나서 도축이 되면 그거를 그라스피드를 그라스페드라고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믿을 게 없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냥 집 사서 뒤에다가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냥 농사 한국의 짓는 게 나을 것 생활협동조합에서 진짜 농가에다가 네. 돈을 보내서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네. 네네. 다 같이 해서 뭐 몇 억을 보내서 소 한 네. 마리를 키워서 그걸 나눠 먹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아까 앞으로 저희가 사는 세대는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생활 패턴들이. 그 먹거리를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박사님? 먹거리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제일 있겠네요. 중요하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 네네. 또 어떤 게 이어서. 있을까요? 네, 칼로리 많이 세시죠. 이거 네. 몇 칼로리인가 보고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살찐다. 네. 아까 그 절대 은행 어카운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아니에요? 운동은 안 하고 칼로리는 너무 많이 먹고 해서 살찐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미국인들이 갑자기 더 갈수록 뚱뚱해지고 있는데 네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 먹는 게 네네. 비슷하지 더 그렇게 막 칼로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미 그 전부터 많이 먹고 있었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아주 어릴 때는 정말 제가 뚱뚱해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뚱뚱하면 못 사는 집 애 같은 거예요. 오히려. 네. 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들을 보면 못 사는 집 애들이 꼭 뚱뚱해요. 진짜? 그거 되게 굉장한 거를 관찰하셨네요. 실제로 비만 환자가 네. 영양실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먹어서 살쪘다고 생각하지만 네. 비만 환자들은 사실 영양실조 환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신도 더 어렵고 그런 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라는 건 칼로리는 많이 먹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empty 칼로리라 그러거든요. 예. 빈 공칼로리는 많은데
탄수화물에서 오는 칼로리죠. 근데 실제적으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들 이런 것들 우리 몸의 대사를 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양실조 환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챙겨 먹지 못해서 그러니까 균형 있는 식사하지 못해서 예.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많이 먹어서 칼로리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로리 총량보다는 네, 예. 대사를 망가뜨리는 불량식품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당뇨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먹고 살만해서 생기는 현대병이다, 영양 과다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 비만이랑 마찬가지로 실은 전부 영양 결핍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장님 그 네. 술 같은 경우도 엠티 칼로리 아닌가요? 술도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술도 안 좋은 예. 거죠. 안 좋은 거죠. 다양하게. 현대 음식이 뭐 순 밀가루랑 네. 그러니까 설탕으로 된 그런 것들 가공식품들이기 때문에 네. 예, 뭐 빵, 뭐 떡 다 그렇죠. 국수 이런 것들도 물론 근데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먹을 뭐 게 한 먹어? 개도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사실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긴 아니 한데 고기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안 된대지. 맞아요. 탄수화물 안 된대지. 맞습니다. 올게닉도 믿을 수 없다지. 맞아요. 그라스 페드도 이제 믿을 수 없다. 세상에 그거 뭐 근데 이 말을 전하는 저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현상을 얘기한 거고. 네. 홍시가 홍시 맛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죠. 예. 그냥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어느 정도 네. 포기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스트레스를 받고. 예, 누가 그럼 얼마나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머리 쥐어짜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냥 드디어 다들 살고 있지. 네. 저희가 예상하는 뻔한 결론에 다다를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한 가지 더 예, 얘기하고 예, 싶어요. 예. 지방, 네. 우리 로우팻, 남팻 음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있어요. 예. 이것처럼 잘못된 개념도 없어요. 진짜. 이게 80년대 콜레스테롤이 이제 주목받으면서 생긴 개념인데, 네. 그래서 지방이 많이 끼니까 혈관에 껴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살이 찐다 이렇게 알고도 있었는데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오. 심장마비가 전혀 예방되지도 않고 네. 비만도 늘어났잖아요. 네. 로우팻, 남팻이 마케팅에만 사용됐지. 이게 오히려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면 이제 오메가 3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지방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몸에 있다는 좋은 거죠. 지방들. 예. 예. 아니 그럼 우유나 이런 것들도 로팻, 뭐 넌팻 이런 네.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예,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게 화학적으로 더 처리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안 오히려 좋은 몸에 거예요. 안 좋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오 마이 갓. 예. 그리고 다이어트 음료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 아스팔탐 같은 거는 오히려 대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네. 당뇨 같은 게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소다들도 리얼 슈거 이렇게 들어갔다고 차라리 해서 차라리 표시가 그냥 나와서 우리는 나와요. 리얼 슈가다. 네. 콘시럽 아니고 네. 수크랄로스 아니고 네. 리얼 슈가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알고 왔던 것들이 네, 이제 또 다 다시 한번 마케팅인 뒤바뀌는 거예요. 네, 결국은. 다이어트 음료로 알고 있었지만 다이어트 네.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 빠지겠습니까? 전 뭘 해야 되나요, 원장님? 다음 생을 혹시- 기약해요. 이번 생에 끝난 거야? 아니에요. 저기 스트레스 관리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콜티솔 호르몬이 높으면 살이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그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그렐린은 뭐예요? 그게 공복 호르몬이라서 밤늦게 아까 저기 오늘 설문이 그거죠. 야식, 예. 네. 예. 밤늦게 나는 먹겠다. 네.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 그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그 시간이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에 밤늦게 달려가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일찍 스트레스를 자는 게 받으면 답이에요. 스트레스에도 관련이 있고요. 예. 그 호르몬만 따로 파는 게 없어요? 예. 그 호르몬. 호르몬을 따로 팔아요? 그 호르몬만 네. 이렇게 뭐 알약처럼 맞게 그래서 안 나오게 하는. 아니 배고프 잊어버리게 하는. 그 현대의학에 그게 안 되나? 그거 못 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그런 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도 야식 드신다니까요. 나도 못 이기고 있어요. 이 그렐린 호르몬을 이길 수가 없는 게 네. 며칠만 굶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분비가 돼서 아무리 비위가 약한 여성이라도 네. 쥐도 잡아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무작정 덜 먹는 다이어트나 굶는 다이어트 대책 없이 굶으시면 이 호르몬 때문에 다 망쳐요. 네,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 음식을 우리 다양하게. 근데 그 호르몬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공복을 제일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하루에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돼야 네. 예, 이 호르몬이 안 나오고요. 아침에 에너지 드링크나 또 카페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네. 예, 하루 종일 이게 더 분비가 늘어난다고. 아, 더 늘어나요? 예. 그럼 아침에 커피 같은 거 카페인 음료 다 커피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시면은 예, 배고픈 분들 계세요. 졸린 것처럼 네, 어떤 분은 맞아요. 졸리고 어떤 분은 안 졸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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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배가 고프기도 하고 뭐 안 고픈 분들도 있지만 예, 그런 작용을 한다는 오히려 거죠. 오히려 이게 지금 나쁠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다 피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6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라. 나왔죠. 라는 말씀. 자, 그리고 칼로리, 노칼로리라든지 이런 제품은 다 의미가 네. 없다. 네. 가공식품 이런 거보다는 잘 먹어라, 자연식으로 잘 먹어라. 잘 먹어라 나왔죠? 네. 네. 제대로 먹어라. 그리고 운동도 아니, 하면 좋다. 오늘 뭐 결과가 좀 다르다면서요. 똑같네요. 결국은 아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늘 녹화된 분량을 다시 틀어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저는 진리라서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거 저한테 도움 안 되고 손 안 돼요. 맞- 이런 처방을 하고. 근데 네. 뭐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홍시가 홍시인데. 홍시는 홍시맛이기 때문에 홍시죠. 오늘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홍시. 자, 오늘도 저희 주한경 원장님과 함께 아니, 이야기 나눠봤어요. 하나만 더. 네. 스팸은 도움이 안 될까요? 건강에? 스팸이요? 네. 스팸이 약자가 네. specially prepared artificial meat이잖아요. 내가 인조고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아니, 들으면서 끝나네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아, 스팸의 광팬이신가요? 어마어마한 광팬이에요. 그거 2차 저거는. 대전 때 군인들 식량 아니었나요? 왜? 아, 이거는 네. 스팸을 모독하는 일은 참을 수 없습니다. 스팸 사랑이 이 프로그램 사랑보다 더해요. 자, 스팸도 안 좋다라는 거 다시 네. 한번 아니 강조해드리면서 그거를 저한테 물어봐야 알만한 스팸이 좋냐 안 좋냐 맛있냐 맛없냐를 여쭤보면 그거야 사람에 따라 뭐 다르니까 저한테 뭐 여쭤봐도 되겠지만 지금 조 원장님 모욕당하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좋냐, 모욕당하신 왜 이렇게 거예요. 흥분하세요? 어. 스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네. 디스 당하신 듯한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스팸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조한경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네. 다음 주에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